겨울말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내 독독의 안방마님 박은보입니다. 요즘 날씨 많이 덥죠. 근데 요즘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그렇다 보니까 뭐 멀리 휴가를 가시거나 휴가 계획을 세워서 막 거창한 휴가를 즐기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시절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휴가 계획이 딱히 없어서 요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시원한 공간에서 새로운 남자와 휴가를 보내곤 하거든요. 네, 오늘은 결의말 큰 사전 남북 공동편찬사업회 편찬 1부 부장으로 계시는 김강출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옆에서 계속 엔진하니까 웃기시죠? 네. 자, 오늘 첫 출연이신데도 긴장도 다 풀리신 것 같고 바로 저희 오늘 용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는 양반이라는 주제입니다. 이제 북측에서는 량반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측은 양반이라고 하죠. 북측에서는 량반이라고 쓰고 량반이라고 읽고요. 남측에서는 양반이라고 쓰고 양반이라고 읽습니다. 네, 그럼 양반 늘 사실 저희가 굉장히 쉬운 단어를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양반은 또 사전적인 정확한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북측에서는 량반, 예, 남측에서는 양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크게 5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역사 전문 용어라고 해가지고 고려와 조선 왕조 때 그 지배계층을 이루던 신분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양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둘 양자에다가 나눌 반자를 써요. 그러니까 네. 둘로 나눴다라는 뜻이고요. 이때 둘로 뭘로 나눴느냐 하면은 동반과 서반이라고 있습니다. 네. 예, 조선시대에. 그래서 동반은 이제 주로 동쪽에 나열을 한다 해서 동반이라고 그러고요. 서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쪽에 이제 나열을 합니다. 옛날에 보면 경복궁이라든가 이런 옛날 궁에 가면 네. fun계석이 있겠죠. 그래서 네네. 오른쪽과 왼쪽에 나눠서 있는데 맞아요. 예, 왼쪽에 서 있는 것이 이제 문관. 네네. 동반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성룡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누가 있었겠냐? 이순신 무관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문관과 무관을 합쳐서 양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양반의 기본 뜻이고요. 이것이 이제 시대로 거쳐 올라오면서 최근에 오면서부터 의미가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하지요. 네. 근데 그것은 이제 의미의 확대라고 얘기하는데요. 두 번째 뜻을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얘기하겠죠. 예. 네, 준비하신 멘트. 네. 예, 그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면 여자가 부인이 이제 남편을 다른 사람한테 지칭할 때 그러죠. 우리 집 양반이. 또 많이 쓰고 있는 말 중에서 바깥 양반이란 말 많이 네, 들어보셨을 그러네요. 거예요. 네. 이때 양반이 바로 전형적인 남편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의미가 번져가지고 일반적인 남녀를 지칭하는 말로 다 쓰게 되지요. 그것은 이제 남자 어른을 뭐 예스럽게 그냥 평상시 얘기한다거나 조금 홀하게 일컫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좀 그건 뒤에 다시 용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 5번째 뜻에는요, 사정이나 형편이 좋아진 상태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 있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예, 나야 이제 다 늙은 사람인데 아무려면 어때? 골치 아프고 벅적거리는 서울보다야 여기가 100번 양반이지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사람의 의미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해주는 의미로 번져서 쓰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양반이라는 게 저는 그 귀족 같은 신분 그것만 먼저 떠오르고 그렇죠. 네, 사람을 뭐 그냥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양반이라는 거 떠올랐었거든요. 근데 이 5번의 경우에는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은 뭐 상태가 좋아져서 양반이죠라고 하면 좀 뭔가 되게 나이 든 사람 같은 느낌. 예, 맞습니다. 네. 이 양반이라는 말 자체가 뭐 이조말 또는 조선 시대에 쓰였던 말이기 때문에 아마 젊은 층 세대에서는 거의 쓰지 않을 거고요.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김강칠 부장님이야 뭐 인품이야 뭐 양반이시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것도 한 40, 50대 이상이나 쓰는 말이지 지금 중고등학생들 또는 뭐 20, 30대 층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로 되고 있어서 이 말도 지금 세력이 좀 약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익숙한 단어기도 하면서 사실은 되게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사라지고 있는 단어기도 한데 남측과 북측의 용례도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남측의 용례를 볼게요. 이 사람들이 귀가 먹었나 어쨌나 차 빼라는데 웬 말이 이리 많아. 사각진 턱에 입술이 두툼한 사내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반말을 내질렀다.
울컥 동현의 얼굴에 분기가 돌았다. 정도는 팔꿈치로 슬쩍 동현의 옆구리를 건드리며 그를 제지했다. 젊은 혈기에 참지 못하고 그들과 싸워봤자 손해만 볼 게 뻔했다. 정도는 동현을 제 뒤로 밀쳐내며 도끼 눈을 뜨고 있는 사내들 앞으로 다가섰다. 나 50이 넘은 사람이요. 이날 이때까지 무대 위에서 살아온 사람이요. 잘났으면 텔레비전에서도 나오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느라 이런 고생 안 했을 테지만 무명이라 이렇듯 나이 들어서도 장돌뱅이 남사당패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자네들도 형님이 있을 텐데 그 형님을 생각해서라도 봐주소. 그들의 소란에 장터에 나란히 들어선 천막들에서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날아왔다.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의 시선에서부터 비습하게 살이 찐 초로의 사내와 얼굴에 주름 하나 들지 않은 젊은 청년의 시선까지 전국을 돌며 변변치 않은 물건들을 부렸다가 또다시 짐을 꾸려 길을 떠나는 저들의 눈빛에 진한함이 엿보였다. 저들의 여로에 남는 것은 어쩌면 지금보다 더 지독한 진한함일지도 모른다. 메비우스띠처럼 저들의 여로는 끝이 없어 보인다. 길 위에서 맞고 보내는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쓸쓸한 것인지 정도는 잘 알고 있다. 이 양반아, 그건 당신 사정이고 차나 얼른 빼! 사내의 완강한 몸짓에 정도는 주춤하더니 이내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났다. 어따 대고 함부로 이 양반 저 양반 하는 거요. 완장 차고 힘께나 쓴다고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인데 이게 당신네들 땅이요? 왜 들어오라 들어오지 마라 막는 거요? 당신네들 땅이면 좋다 이거야. 어디 등기부등본 갖고 와봐. 당신네들 땅이 맞다면 두말 않고 물러날 테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상관하지 말고 당신네들 할 일이나 해. 은미희 작가의 장편소설 바람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글이 좀 길어요. 제가 점점 뭔가 연기 역할에 심취하게 되는 자꾸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의 지금 양반은 이건 길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싸울 때. 네. 네, 약간 낮잡아 보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일단 상대방에 대놓고서 양반 그러면은 사실 양반의 뜻은 원래는 뭐 지배계층이고 뭐 좋은 의미일 텐데 예, 이것이 이제 상대에 대놓고서 얘기를 해버리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도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확실히 좀 많이 안 쓰는 느낌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세력이 이제 약해지는 거죠. 이제 기본 의미. 지금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양반의 뜻이 뭐냐 그러면 거의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럴 그냥 것 같아요. 지배계층이다 정도, 관리 뭐 이 정도, 뭐 사또, 대감 정도 알지. 이것이 그 유래가 동방과 서방이라고 하는 그 문관과 무관이 합쳐서 이루어진 말이라는 것은 아는 게 드물고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양반아 저 양반아 그러면 그때 양반하고 같은 말인가 아마 멈칫할 겁니다. 그래서 언어는 이제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것인데요. 네. 하나 전형적인 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측의 용례도 한번 같이 볼게요. 어떻게 의미가 다른지 보겠습니다. 보소, 배 좀 빨리 저으소. 강 저편에서 배머리를 인제 겨우 돌려서 저어오는 뱃사공을 보고 소리친다. 예! 사이뜨게 울려오는 소리다. 배를 저으다가 다시 멈추고 섰다. 저 뭐라고 있노? 각중에 담배를 피우는 모양이었구나. 에라이 문등아. 여러 사람의 웃음은 와그로 쏟아졌다. 배는 왔다. 인력거 탄 사람이 먼저다. 보소, 네 인력거 사람단체 그들 앞에 올 수 있는가? 한 사람이 인력거꾼 보고 묻는 말이다. 어찌 그럴 수 있는게요? 아니다. 내산 내리겠다. 병인은 인력거에서 내리며 부축대며 배에 올랐다. 일행이 오르자 배는 삐걱삐걱하는 노젓 맞히는 소리와 수라수라하는 물 젓는 소리를 내며 저쪽 기슭을 바라보고 나간다. 뱃전에 앉은 병인은 등불빛에 보아도 얼굴이 참혹하게도 야위어졌음을 알 수 있다. 보소, 배부른 양반, 배소리나 한마디 하소. 예? 각종의 이 사람 소리는 왜 알았고? 옆에 앉은 친구의 말이다. 내 듣고 싶다. 내 살아서 마지막으로 이 강을 건너게 되는지 모르겠다. 예, 조명희 작가의 장편소설 낙동강이었습니다. 아니요. 준비 많이 해오셨네요. 진짜 저는 처음에 포스터 할 때 놀랬잖아요. 너무 잘해가지고.
처음엔 너무 놀랬다가 뒤에 듣다 보니까 조금씩 웃고 오긴 했어요. 여기서 저도 예, 웃음이 와그르 예. 쏟아져 버렸어. 아이, 제가 경기도 사람이라. 이곳에서의 양반도 좀 그러해요. 좀 헷갈려요. 이게 낮잡아 보는 건지 친근하게 부르는 건지 좀 헷갈려요. 그렇죠. 아까 제가 뜻풀이에서 얘기할 때, 그 양반의 뜻풀이 세 번째 뜻인가 네 번째 뜻에 나오죠. 남자를 그냥 예사롭게 이르거나 조금 홀하게 이르는 말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여기서는 그냥 예사롭게 내지는 조금 하대하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아나운서께서 읽어주셨던 것처럼 거기는 완전히 이 양반 저 양반하고 하고 상대해 봤을 싸우네. 때는, 비교해 봤을 때는 그 남측 용례에서는 굉장히 그 상대방을 하대하고, 일단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만 여기에 나오는 양반 같은 경우는 들어서 기분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예사롭게 이르는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북측에서는 이 양반이란 말 자체가 우리는 이제 가치를 이렇게 주진 않는데 거기는 약간 부정적 의미가 좀 있어요. 제가 아까 양반의 뜻을 설명드릴 때 좀 따로 설명 안 드렸지만 북측에서는 양반을 이렇게 착취계급, 그 다음에 뭐 억누르는 계급,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측의 일상생활에서는 어감이 좋지 않은 말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용례에서도 양반이라는 말이 잘 나타나지 않고, 또 자기 남편을 지칭할 때 쓰는 말로 양반이라고 그러지만, 이미 이제 북측 사전에 보면 이제 대중을 또는 인민을 착취하는 계급,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굳어져서 쓰이기 때문에 북측에서도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양반이란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원인이 있지 않을까, 용례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정말 우리가 남측과 북측의 용례를 배우고 공부하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북측에서 또 북측 사람과 만나는 일이 있을 때 양반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례를 통해서 또 살펴보는 거잖아요. 용례를 통해 살펴봤더니 오늘 보니 북측에서는 조금 그 쓰임이 적기도 하고 낮잡아 부르는 느낌이 있었다. 오늘 결론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오늘 양반이라는 용례 정말 저희는 되게 재밌게 느꼈어요. 저는 특히나 되게 재밌게 느꼈는데 평소에 양반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쓰셨는지 생각해 보시면 아마 저희가 오늘 한 얘기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용례로 뽑아서 오도록 할게요. 네, 오늘 용례 독독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결의말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용례 독독!